자, 먼저 중학교와 고등학교 내신의 근본적 차이를 한 페이지만 딱 제가 정리하고요. 그 이후에 우리 내신 담당하신 이가람 강사님께서 나오셔서 이번 중간고사에 대한 조목조목 하나씩 조금 이렇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학교 때하고 지금 고등학교 내신은 굉장히 달랐죠. 느낌이 달랐죠. 그렇죠? 일단 첫 번째는 성취도 평가가 아니라 바로 상대평가로 이제 등급이 나뉘어지는 첫 시험이었다. 이런 시험을 처음 봤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요. 그래서 등급제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등급이 결정됐어요? 등급은 지금 전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왜죠? 기말고사 안 봤잖아요. 기말고사랑 합산을 하고 또 수행평가와 전반적 내용이 돼야만 우리 등급이 환산이 된다는 사실이 바로 팩트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가장 근본적 차이점은 바로 생기부죠. 생기부에 영어 과목을 비롯하여 모든 과목들은 교과서는 특기 사항이라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목당 500자예요. 자, 그런데 그 교과서 특기 사항을 중학교 때는 학생들이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상신중학교, 숭실중학교, 대성중학교 애들이 뭘 이걸 학생이 누가 써요? 선생님이 다 써주시는 거죠. 가까운 선생님들이. 근데 고등학교가 된 지금은요. 기재를 누가 하냐면 학생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한테 기재할 내용들을 추리고 써서 제출을 하라고 하면 그걸 선생님들께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리를 해서 기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아이가 아무것도 써서 내지 않거나 어떤 어필도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글씨가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학교 때는 우리가 공부를 했던 이유들이 이번에 올해 받으면 점수를 잘 받으면 아빠가 게임 더 시켜줄게, 아이폰 사줄게, 이런 것들이 목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돼서 여러분한테 그게 그렇게 큰 동기부여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로 우리가 지금 공부를 재민이처럼 한 해 만에 이러지는 않잖아요. 지금은 그런 어떤 성취감보다는요.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거 맞죠?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모든 대학 좋은데 무슨 스카이를 가려고 목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2주와 다니고 지금 수학을 주3일 가고 막 특강하고 업적을 때리고 있는 거는 대학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첫 시험 결과들을 대충 들으셨고 아직 성적표를 받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꼬리표도 받은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학부모님들 마음이 어떠실까 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들들도 여러분들도 조금 어떤 과목은 괜찮은데 어떤 과목은 진짜 똥을 질펀하게 살아가지고 진짜 미쳐버리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한테 제가 팩트를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수시로 대학을 간다는 전제하에 10번의 내신 중에 1번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성적표에 등급이 표시되지 않은 바로 지금의 시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말고사와 합산을 해야 등급은 표시가 되고요. 앞으로 9번을 어떻게 잘 본 것인가에 대한 단기 플랜과 계획이 필요한 거지 지금 이 성적 때문에 일희일비한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여러분들이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말고사를 잘 보고 더 나아가서는 2학기 내신도 잘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분석을 해야죠. 각오를 열심히 하고 잘해보겠다 이런 걸로는 저는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충분한 데이터와 기본적인 객관적인 정말 과학적인 어떤 분석이 있어야 그 내용을 토대로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이 설명회에 참여를 하셔야만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숭실고등학교 영어 내신의 주인공은 바로 학생들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당 선생님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좀 진지하게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우리 이가람 강사님 나오셔서요. 자, 숭실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 대한 분석과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2020학년도 숭실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과 대비 전략을 말씀드릴 이가람 강사라고 합니다. 이제 시험이 끝난 지 일주일 정도가 됐는데 아마 이제 결과는 이제 정오표가 나와서 대부분 이제 학생분들이나 이제 학부모님께서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막상 이제 뚜껑을 까 보니까
아마 대부분의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느끼시기에 시험이 만만치 않구나, 정말 어렵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지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건 이제 이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성실고 1학년은 이제 크게 5개 영역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교과서가 있고요. 그러니까 부교재 이제 올림포스가 있고, 그다음에 워드마스터 단어장, 그리고 모의고사는 이제 국회와 특기 이렇게 두 영역에서 모두 출제가 돼요. 그래서 시험 범위는 가장 많은 시험 범위가 출제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부교재 올림포스죠. 그래서 유닛 1, 2, 4, 7, 8, 9, 10 일국과 총 28지문이 시험 범위가 이제 출제가 되고, 총 배점은 여기서 40점 이제 배점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기간에도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교재 부분이죠.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는 이제 1, 2가가 나오는데 항상 똑같았어요. 중간고사는 1, 2가, 기말고사는 3, 4. 또 2학기 되면은 또 중간고사는 5, 6과 기말고사는 7, 8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모의고사 도표는 이제 9문제가 출제가 됐고, 이 9문제 중에서 이제 3문제가 이제 나와서 총 이제 12점 배점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도표인데, 듣기인데, 모의고사 듣기는 이제 1번부터 17번 17지문 중에서 5문제가 출제돼요. 그래서 5문제가 이제 15점으로 배점이 되는데, 항상 학생들한테 절대 타협이 나오면 안 되는 부분이 어디라고 했을 때 이제 듣기라고 하거든요. 듣기는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틀린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연구를 내가 좀 더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휘장, 이제 워드마스터 수능 2000인데, 이 어휘장이 이제 데이 1부터 데이 12까지 480개의 단어와 480개의 예문이 등장하는데, 이 시험 범위가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총 18점이 이제 출제가 되고,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어려워요.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됐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성실고의 중간 리뷰를 해보면은, 이제 부교재 영역부터 보면은, 이 부교재는 수능과 모의고사 형태로 이제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 출제되는 데 있어서 이제 변별력을 갖춘 지점은 어디냐면은, 선지가 이제 어려운 어휘가 출제가 돼서 까다롭게 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번에 26번 문제가 아마 오답률 1위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선지 1번에 emulate라는 이제 모방하다라는 이제 단어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단어는 이제 고1 학생들한테는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교과 과정에서 이제 고1 과정에 없는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그 선지에 그 단어를 넣음으로써 이제 학생들의 오답을 주겠어요. 그럼 그 맞춘 학생들은 어떻게 맞췄냐?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알고 있어 맞춘 학생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2, 3, 4, 5가 이제 명확히 정답이 아니라는 것에서 이제 문제를 저는 맞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실고에서는 1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심지어 100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런 고난이도 어휘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는 1, 2가인데 4문제 이제 15점이 출제되고, 실질적으로 이 지문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도 시험지를 분석을 해봤지만 이제 비포 사이즈 전체에서 한 문제가 이 비포 반 페이지를 다 차지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독해력이 아주 부족한 학생들은 그 지문을 읽다가 호흡이 가빠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지문이 너무 긴데, 시간이 촉박한 것 같은데, 선지도 굉장히 까다롭겠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잡아먹히다가 또 해석이 막히는 부분이 나오면 틀리게 이제 오답을 유도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독해인데, 이 모의고사 독해는 쉬운 지문은 내지 않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30에서 38번 지문에서만 이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문맥상 어휘부터해서 빈칸, 순서 답이 고난이도 유형만 이제 나와 있죠. 그리고 실제 문제도 모의고사에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지문 위주로 나왔고, 특히 34번 문제가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 오답률 1위였는데 정답률이 25%였거든요. 그래서 그 지문이 이제 변형됐기 때문에 그 지문을 이해하지 못했던 학생들에서 오답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듣기인데, 여기 이제 스크립트의 변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듣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미리 선지를 해석을 하고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 나오는 100점 때 나온 학생들은 듣기가 나오기 전에 선지만 보고도 이게 5번 듣기에 문제가 변형이 됐구나, 그걸 알고 그냥 바로 찍을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쉬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듣기가 내신에서 나온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당황을 하고 이제 좀 틀린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 이 영역은 절대 틀려. 이거 틀린 학생들은 사실 굉장히 큰 반성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단어장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숭실고 1, 2 등급을 가르는 가장 변별력이 있는 부분이 단어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이제 모의 내신 문제들을 만들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단어장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장은 사실 시중에서는 변형 문제를 어떻게 구입하거나 이렇게 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행히도 이번에는 제가 제작한 문제에서 좀 많이 나와서 그래도 학생들이 의외로 이 부분에서는 오답들이 좀 적게 나왔었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중간고사를 하면서 이제 학습 관리를 했던 부분인데 이제 굉장히 꼼꼼하게 수업을 하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이 숭실고 시험 자체가 딱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단어하고 해석이에요. 단어하고 해석. 실질적으로 100점 나오는 학생들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단어를 다 외웠고 그리고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장들이 다 해석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수업을 할 때도 웬만하면 여기 있는 모든 문장의 단어와 해석을 다 꼼꼼하게 적어주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어하고 해석이 알면 시험 문제도 맞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만 하는 이제 방법 중에 이제 성과표라는 게 있는데 이 공부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게 진도가 나가고 숙제가 나갔으면은 그걸 제 날짜까지, 제 시간까지 끝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교과서 1과 진도가 나갔으면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주에 교과서 1과의 과제나 테스트들이 다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은 이번 주에 교과서 1과가 나갔는데 아니 이거 다 못해요. 그럼 다음 주에 이제 교과서 2과 진도가 나가거든요. 근데 교과서 1과가 못 끝나서 그걸 막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교과서 2과의 숙제는 또 나가요. 근데 3주차가 되면 이제 부교재 진도가 나가는데 아니 부교재 숙제는 또 나가는데 교과서 1, 2과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게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까지 이제 내신 대비가 진행이 되는데 단 한 번도 제 날짜에 끝내지 못한 학생들도 상당히 사실 많아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이게 한두 번 미루는 게 당연하니까 시험 내신 기간 전체의 모든 과정이 다 부진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잘 보는 학생과 이제 못 보는 학생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숙제에 대한 데드라인이 정해졌을 때 그걸 목숨을 걸고라도 끝낸 학생과 끝내지 못한 학생의 그 차이라고 하죠. 절대 몰라요. 어떤 숙제가 있으면 이거 날을 새서라도 혹은 일요일에 시간을 어떻게든 투자를 해서라도 그걸 끝내야 되고 그래서 학생들이 절대로 그 숙제를 미루지 않게 이 성과표라는 걸 만들어서 학생들이 계속 그 날짜까지 공부할 수 있게 시험 7주 내내 계속 푸시라고 해요. 카톡으로 계속 했냐 안 했냐 했냐 안 했냐 검사하고 사진 찍어서 받고 대면으로 다 검사하고 그걸 계속 하고 있어요. 성과표. 그리고 이제 질문집과 Q&A인데 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학원 내에서는 학생들이 좀 많고 또 이제 시간적이고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질문을 다 못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카톡으로 학생들과 개별적인 연락망을 풀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은 그거를 다 이제 질문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적극적으로 이제 이용을 해줬던 학생들은 다행히도 여기서 이제 틀린 것들을 잘 오답을 했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맞춘 학생들이 꽤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왜 다른 학생애는 뭐 이게 숙제 같은 거 올렸는데 왜 내 애는 안 올리고 있는데 왜 아무 말이 없으시죠? 뭐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나 카톡을 이제 주셨는데 이게 무조건 다 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리지 않은 학생들은 하나요. 핸드폰이 없거나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 거지. 원칙적으로는 그날 수업한 필기 자료에 대해서는 여기 무조건 올리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여기 보면은 내 자녀가 지금 필기를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또 매일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이 이제 올라가고 이제 만약에 학생이 뭐 코로나 확진돼서 결석했다든지 뭐 아파서 결석했다든지 그러면은 여기 유튜브 링크를 제가 개별 카톡으로 학생들한테 다 보내주고 있고 또 보내준 거를 이제 수업을 또 받는지 필기했는지도 제가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카톡이요. 이거 이제 연관된 건데 이제 유튜브 링크를 보내줬는데도 얘가 미루고 또 안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지금은 좀 그나마 나은데 막 3월 달에는 막 학생이 10명씩 막 자가격리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 학생이 학습이 부진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카톡을 보내고 사진을 받고 이걸 하면서 이제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이 이제 모의 내신인데 이 중학교 내신과 달리 이 고등학교 내신은 그 학교만의 시험의 색깔이 좀 분명해요. 그래서 숭실고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어와 해석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출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숭실고 경향에 맞춰서 모의 내신을 직접 제가 제작을 하거나 좋은 문제를 이제 발췌해서 점수 몇 점까지 이제 거의 동일한 형태로 이제 시험지를 만들고 있고 이번에는 총 숭실고 1학년 경우에는 이제 3번의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독해 지문 위주로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재 위주로 하고 다음에는 워드마스터와 특기의 이제 변형 문제를 풀었고 이제 시험 직전에는 전체를 종합해서 또 받고 그리고 실제로 이 모의 내신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와서 큰 도움이 되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저의 중간고사 학습 관리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숭실고 1학기 중간고사 그 결과는 어떤가?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숭실고 1 전체 전교생 351명의 평균 점수는 이제 48점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48점.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시험은 지금 주관식이 없어요. 올 객관식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이 한 번으로 다 찍어도 20점은 나오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20점, 그죠? 근데 48점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 학교에. 그리고 시험 난이도도 중상 정도는 된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도 제가 작년에 시험지하고도 분석을 해봤을 때 원래 1학기 중간고사는 일반적으로 쉽게 나오는 경향이 항상 있었는데 이번 시험은 의외로 만만치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숭실고 1학년 학생들은 작년 학생들하고 많이 다르고 지금 숭실고 2학년 학생들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올해는 굉장히 유능한 자원들이 숭실고 1학년에 많이 갔어요. 많이 갔어요. 대성이나 이런 데로 빠지지 않고 숭실고 내신대로 간 학생들이 작년 대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점자가 그래도 8명이 나왔죠. 전체 숭실고 1학년에서.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만점자가 이제 3명이 나왔고 사실은 학원 학생 재원생 수에 비해서는 이제 3명이면 이제 많이 나온 거고 저희 학원의 학생 수에 이제 38명이 시험을 봤는데 저희 학원의 학생의 평균 점수는 70점이 좀 넘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 전체 평균보다는 저희 학원생 평균이 22점 정도가 공부를 봐서는 그래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중간고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기말고사는 이제 어떻게 전략을 짤 거냐면 숭실고 1의 경향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고 반복했듯이 단어함께 해석 능력 등의 영어에 대한 기초 체력을 계속 향상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난이도가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아주 뿌리 깊은 실력을 쌓아서 이 시험의 난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실력을 구축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내신 끝나자마자 지금 학생들이 왔는데 지금도 단어 외우다가 지금 애들이 온 거예요. 지금도 교과서 3과 4가 단어 외우다가 지금 학생들이 온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계속 이거를 배워요. 그리고 아까 성과표 보여드렸죠? 매일, 매주, 매월 정해진 시간과 날짜까지 본인이 해야 할 까지를 이걸 완벽하게 완수하는 것이 이거를 목표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숭실고 1 시험은 주관식이 없어요. 객관식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강사로서 이 객관식 시험은 이게 실력이 아니라 사실은 스킬이에요. 객관식만 나오는 시험은 스킬이에요. 스킬. 그래서 저는 이 시험 대비를 7주 동안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학생들이 그 시스템과 프로그램대로 계속 움직일 수 있게 저는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정해진 단계대로. 그 정해진 단계가 뭐냐면 1단계는 단어 암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영어 문장이라는 게 단어들의 질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외우고 그 다음에 그 단어를 바탕으로 문장들을 구조 해석을 하고 그리고 영어들의 이 단어들의 질서인데 그 질서의 문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어법 구조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빈칸을 채워야죠. 이 빈칸이 기억의 파편이란 말이에요. 이 영어 내신의 빈칸 문제는 수능과 모의고사의 빈칸하고는 다른 거예요. 수능 모의고사의 빈칸은 평가원에서는 학생들이 이 빈칸을 추론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내신 문제는 추론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암기예요, 암기. 이 빈칸들이 지문에 뚫려있는 부분이 기억의 파편이란 말이에요. 더 많이 외우면 더 많이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빈칸을 채우면 영어 문장들의 이 순서를 배열하는 이제 영장 문제를 해야 되고 마지막 최종 단계로는 한글 해석만 보고도 이 통문장을 영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숭실고일 시험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만들어준 프로그램과 시스템대로 계속 반복하고 외우고 시험 문제들을 풀고 모의 내신을 적극적으로 분석을 하고 하면은 무조건 80점까지는 이 시스템과 프로그램대로 해도 달성이 가능해요. 알죠? 80점까지. 그리고 그 나머지 20점 부분은 뭐냐면은 기존 시험 범위에는 없지만 고등학교 1학년의 수준을 좀 벗어난 고난도 어휘들이 있어요. 이번 시험에는 이제 에뮬레이트라는 그런 단어들하고 뭐 이게 인톨러런스 이런 단어들이 이제 학생들 수준에 비해서 좀 어렵게 나왔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도 학생들이 만약에 스스로 학습할 수 있고 외우는 이제 실력을 갖췄다면 충분히 90점대 혹은 100점까지도 가능하고 실제로 이번에 이제 100점 나온 학생이 3명이라고 그랬는데 한 명은 3월달 모의고사도 100점이 나왔어요. 원래 잘했던 애란 말이에요, 그 학생은. 원래 단어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2명도 사실 재석이 그때 코로나 걸려가지고 시험을 못 봤지만은 원래 모의고사 90점대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험 점수를 봤을 때 3월달 모의고사를 줄 세워보고 이번 중간고사 점수를 줄 세워봤을 때 이 모의고사 3월달 점수 대비 이번 내신이 점수가 굉장히 비례하는 이런 형태를 띄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학교 시험 자체가 영어에 어떤 본질적인 실력이 있다? 그럼 그만큼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어하고 해석 능력을 위주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숭실고일 중간고사에 대한 이제 분석을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다음부터는 원장님께서 개인 수시 전형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